네, 조금 전 마무리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 내용을 법조팀 현지호 기자에게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조사에서는 양측이 갈등을 빚거나 신경전을 벌이는 듯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1차 조사 때와는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네. 애초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시각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바꿔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 조은석 특검팀이 이를 거부하자 제 시간에 맞춰 출석을 했죠. 조사가 이뤄질 때도 협조를 잘 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1차 조사 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처음 조사를 담당했던 박창환 총경에 대해 문제 제기하면서 조사자가 중간에 바뀌기도 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부터 검사가 조사를 맡고 박 총경은 조사 지원만 했습니다. 특검팀은 효율성 차원에서 조사 담당자를 바꾼 것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준 걸로 보입니다. 그럼 서로 어느 정도 요구사항을 받아주고 맞춰줬으니까 양측의 대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다고 양측의 신경전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엔 좀 어렵겠습니다. 대놓고는 아니지만 서로 치열한 수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특검팀에서 조사 시작과 식사 시간 그리고 조사 재개 시각 등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지를 했습니다. 낮 12시 5분 점심 식사를 위해 조사를 멈췄다. 네. 1시 7분에 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이렇게 구체적인 시각을 알려준 겁니다. 특검팀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지만 조사 시간이 12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는 법 규정도 있는 만큼 아예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여지를 주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조사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팀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까? 특검은 이 4가지 주요 혐의에 대한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의혹, 형식적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의혹, 그리고 외환 유치 의혹 등입니다. 특검팀은 이번 주 대통령 경호처 전 관계자들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여러 국무위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죠. 모두 앞서 말한 4가지 혐의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이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는 좀 느리긴 하지만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앞서 군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실무자를 소환했고 조사 사실을 공표하진 않았지만 다른 국방부 관계자도 많이 조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오늘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했을 텐데요. 다만 외환죄 사례 자체가 거의 없는 만큼 증거 확보나 혐의 입증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아까 특검팀이 밝힌 바로는 이제 조사량이 많기 때문에 추가 소환 가능성을 언급을 했거든요. 이후 수사 단계를 예상을 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조사에서 이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좀 뚜렷해지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꽤 이뤄졌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진 상태일 텐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도 이 구속영장을 피하기 위한 전술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건희 특검은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과 같은 경우에도 수사가 지금 계속해서 진척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명현 특검팀 역시 이 출범 직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7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최 해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VIP 경로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조팀의 현지호 기자였습니다.